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검정고시 합격 예문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백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1년 2회차 수학 고등학교 검정고시 12번부터 나머지 20번까지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드디어 디데이 20도 이제 간파 뜯네요. 어떠신가요? 지금 준비를 잘 하셔서 어떤 분들은 준비를 잘 하셔서 선생님 저 이제 수학이랑 뭐 영어 이런 거 다 준비는 됐고요. 지금까지 외워왔던 것들 한 번씩 정리만 하는 단계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면에 저는요 학교 다닐 때요 공부도 안 했고요. 이거 시험은 날짜 잡아놨는데 도무지 책이 눈에 안 들어와서 이제 20일도 안 남았으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시면서 조마조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직까지도 뭐 책 한 번 제대로 펴보신 적도 없고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준비 잘 해오신 분들은 제가 따로 드린 말씀 없겠지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내가 개념서도 제대로 한번 완독을 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더 이상 개념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요, 기출문제를 옆에 펴두세요. 뭐 앞으로 예상 문제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기출문제를 옆에 펴두시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문제를. 그러면 모르는 것들이 많겠죠. 거기에 맞는 다항식, 직선 이러면 이 직선이 있는 챕터의 개념서에 가셔서 그걸 이해하시고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시면 제가 이제 문제풀이 계속 해드리죠. 여기서 개념이 이게 뭐 여기 문제를 보면 평행이 뭐고 중점이 무엇이며 뭐 절편이 무엇이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이란 단어 이 문제에서 나왔네? 근데 이 평행이란 단어에 나왔으면 어떤 식으로 풀어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속성으로 외워주셔서 요 정도 암기는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시험을 치셔야 되니까 조금 노력해 주셔서 속성으로라도 1번 문제에선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오고 수학 문제는 패턴이 비슷하다 했다. 근데 이게 평행이 있으면 또 수직이 있을 것이고 또 함수가 있으면 역함수가 있을 것인데 내가 이걸 개념을 다 모르더라도 함수가 나오면 이렇게 풀라고 했지, 이 그림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보라 했구나, 또 평행이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기울기를 어떻게 하라 했는데 기울기가 내가 뭔진 몰라도 어느 장소에 있는 게 기울기인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맞춰가서 퍼즐처럼 맞추신 다음에요, 그걸 중점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 지금 이제 시험 범위가 바뀌고 나서는 2021년, 2022년 1회차 이렇게 세 가지 기출문제 있으니까요. 요거 세 번은 꼭 정독하시고 시험 준비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어김없이 또 서론이 길어졌네요. 12번 문제부터 바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되셨죠? 자, 숨 한번 깊이 내쉬시고 가봅시다. 숨 한번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여러분들 가봅시다. 자, 직선 y는 2x 플러스 3의 평행하고 점 0,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한 번은요 점을 먼저 봤었고요, 한 번은 또 평행인가 수직인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봤었는데요. 여러분들 푸실 때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되시는데,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우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평행을 구해야 되는지 수직을 구해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뒤에 나와 있는 이 점, 아마 대부분 y절편이라고 하는데 y절편을 줄 거예요. 뭐 y절편이란 걸 몰라도 됩니다. 이 좌표가 어떻게 수를 나오고 있는지 요거 두 개 꼭 확인하신 다음에 문제 푸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저는 이게 수직이냐 평행이냐부터 보겠습니다. 평행일 때는요, 기울기가요 같아요. 평행인 직선 하면 기울기가 같습니다. 기울기가 같다. 그 다음에 평행이 있으면 수직도 있다고 했죠. 수직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곱이 마이너스 1,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자, 요 주어진 직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평행하다 하면은 y는 기울기가 같다 했으니까 2x까지 나올 수 있고요. 요 뒤에는 이제 상수가 나올 거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몰라요. 자, 이 자체로도 직선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점을 살펴봐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볼 건데요. 수직이다 하면은 y는 여기 기울기가 x 앞에 숫자라고 했죠. 2 곱하기 뭔가를 했을 때
이 기울기를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1, 1x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 뒤에 봤더니 점 0일 때 6을 지나간대요. x에 0을 넣어주면요. x가 0일 때 y가 6이라는 뜻이죠. x에 0을 넣어줬더니 지금 요 식을 보니까 x에 0을 넣어주면 y도 0이에요. 그래서 y가 6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6을 더해줄 거고요. 여기도 보니까 만약에 이걸 지나간다 하면 0을 넣었더니 0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6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번에서 구하라고 했던 거는 평행인 직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셔도 되시고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사실은 거꾸로 가셔도 됩니다. 먼저 이 보기에서 0,6을 지나가는 것부터 고르는 거예요. 0을 넣었을 때 6이 되는 거, 2번 아니면 4번이구나. 근데 이게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같구나. 4번.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십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 확인했고요. 13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두 점 A와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네요. 보통 이 13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이제 회차를 봤을 때 지름의 양 끝점을 준 경우가 아니었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중점을 줬습니다. 중점, 한 점. 중점을 줬었어요. 그래서 중점을 어떤 식으로 줬냐면, 이 그림에서 이렇게 중점을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쯤 되겠네요. 여기 딱 찍고 중점의 좌표를 줬거든요? 중점의 좌표를 줬는데, 이번에는 양 끝점을 줬습니다. 조금 더 까다로웠구나. 중점에 비해서는 풀이가 좀 까다롭구나. 요거 확인하시면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중점이 아니고 양끝점을 줬기 때문에 중점을 찾아야겠죠. 이 방정식을 찾으려면.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이 중점, 중간에 오는 점을 찾으시면 되는데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B는요, 3, 3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중점을 구하는 식은요. 중점은 사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여기에서 A에서 B를 더하고 2분의 A에서 더한 값을 2로 나눠주시면 되세요. 3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겠고요. 또 여기도 똑같이 3 플러스 8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중점은 1,1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중점이고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이구나.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사실은 여러분들 보세요. 자, 마이너스 1과 3의 중심을 그대로 찾아주시면 되세요. 사실은. 내가 중점 어떻게 나누기 2 하고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 자, 같이 해볼까요? x부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가야겠죠.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네 칸이네요. 그럼 중점이 여기가 되겠고 0에서 1을 한 가니까 여기 1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하나, 둘, 셋, 넷이 되겠고 여기 중점이 1이라서 이거는 이제 그림이 있을 때 더 편하죠. 이런 식으로 직접 노가다로 찾아주셔도 되세요. 무관하니까 중점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 식을 쓰나 이렇게 찾아봤거나 중점이 1,1이구나. 그러면 우린 여기서 원의 방정식을 도출해낼 수 있구나. 어떻게요?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우리 반지름도 그럼 찾아야겠죠. 사실은 이 반지름 피타고라스를 하셔도 되는데 우린 여기서 반지름을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로 이에서 반지름이 달랐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보기에. 그래서 우선은 반지름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는 여기까지는 보지 않고 우리 이 문제에 집중을 해서 중점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식을 만드는지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선생님 저 또 불안하니까 반지름까지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댓글이나 메일 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또 너무 반지름까지 구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시험 치러 가셨을 때 또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필요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만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 2,5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X축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X축에 대해서 하니까 X는 가만히 있고 Y좌표에
y좌표의 부호가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그래서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x축으로 간다 하면 마이너스 5가 돼서 2,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x축에 대해서 만약에 대칭 이동을 했다 그러면 y축도 있을 거고요. 원점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y축에 나와 있을 때는 y축 그 축에 대하여 대칭한다 했을 때 그 축이라는 거는 가만히 두세요. 나머지 있죠. y축의 대칭이다. 그럼 y축의 좌표 부호는 가만히 있고 x축에 이게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얘는 x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y. x는 그대로 살려둔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y는 그대로 되겠죠. 대신에 원점이다. 원점. 그러면 두 개 다 없네. 두 개 다 없기 때문에 두 개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암기를 해주세요. 내가 만약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x축은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y축의 부호를 바꾼다. y축이다. 그러면 x축의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어렵지 않게 우리 풀어봤고요. 15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문제네요. 집합의 교집합을 구하십시오. 선생님, 이 지금 요렇게 생긴 거, 두더지처럼 생긴 거, 이게 뭘까요? 교집합일까요? 합집합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이 아니고 여기선 처음이네요. 요렇게 뽕긋하게 선인장처럼 솟은 거 있죠? 요렇게 솟은 거는 교집합이고요. 요렇게 밑으로 솟은 거는 합집합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교집합은 A와 B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교집합은 공통으로. 합집합은 뭐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아실 거고 앞에 n이라는 게 헷갈린다 그러면 이거는 number이라고 number의 약자 n은 number의 약자 개수의 약자구나 해서 개수를 이제 의미하는 거구나 해보시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A집합과 B집합의 이제 교집합을 구하라 하고 있죠. 교집합. 공통인 걸 나열하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교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A는 1, 2, 3, 6이고 B는 1, 2, 4, 8이네요. 그래서 똑같이 공통된 거는 1, 2가 있는데 이 1, 2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1, 2의 개수를 구하래요. 하나, 둘. 그럼 두 개가 되니까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명제네요. 우리 항상 문제가 집합이 나오고 거의 대부분 또 명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명제하면 기억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 대우, 이는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우리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은 뭐부터 바꾼다? 뭐만? 순서를 바꾼다. 순서. 그래서 이 명제를 P는 Q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러한 명제가 있어요. 순서를 바꾼다. 그러면 문자의 순서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Q는 뭐다? P이다가 되겠고요. E는 뭐라고 했죠? 부정을 더해주는 거예요. 부정. 자, 부정을 해주면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라가 되고요. 대우는 뭐라고 했죠? 역이는 글자가 한 글자씩이라서 순서 한번 바꾸고 부정 한번 붙여줬는데 대우라 하면 두 개 다 순서도 바꿔주고 부정도 더해준 게 이게 대우구나 해서 Q가 아니면 P도 아니다. 이렇게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는 꼭 외워주시고요. 명제 문제.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역을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x는 1이면 x세제곱은 1이다. 순서를 바꾸니까 x세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3번이 되겠고요. 1번, 2번, 4번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지. x가 요거는 아무것도 성립이 되지 않고요. 여기 대우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대우가 여기 있네요. 4번은 대우가 되겠네요. 위치도 바뀌었고 부정도 붙었어요. 그래서 얘는 대우가 되겠고 역은 3번이 되겠다 하면서 16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또 17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험도 그렇고 지지난 시험도 그렇고 지금 계속 14번에 나왔던 이 덤의 좌표, 뭐 집합 이런 거 계속 이 얽이어서 이 순서까지 비슷하게 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 잘 보셔서 여기 맞추셔서 개념 정리랑 문제풀이 하는 방법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죠. 뒤에서부터 대입을 한 다음에 대입한 그 값을 다시 한번 앞쪽에 대입을 해주는 거구나. 순서랑 뭘 대입해야 되는지를 암기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어려워 보일지라도 이거를 한 번 더 쉽게 풀어서 식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식이 바뀐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 뒤에서부터 하나 있으니까 이 작은 거부터 먼저 풀어볼 거예요. F가 2일 때, F가 2라고 할 때는 X의 2일 때 값을 구해주시면 되시는데요. 2일 때 보니까 값이 3이네요. 그러면 얘는 3이 되겠고, 얘를 다시 풀어보니까 아까 3이 나왔던 걸 대입하면 F의 3을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거구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하시고 어떻게 푸시냐면 Y에서 3을 찾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fx이기 때문에 f3이기 때문에 x에서 3을 찾아주시고 이 3일 때 x가 3일 때 y의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고 정답을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고 4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바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 문제네요. 유리함수. 여러분들 유리함수는요.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식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x분의 k가 되고요. 이때 이 상수 k는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요. 이게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인데요. 기본적인 거를 이제 기본 이 식을 가지고 그려보면 유리함수는요. 0 중점, 그러니까 x는 0, y는 0, 이 점근선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사실은 이 유리함수에서 얘가 이동을 한 그래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숫자를 점근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x에서 이 기본적인 틀에서도 분모가 0이 되는 게 그 x의 점근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x가 0이 되려고 하면 여기 뒤에 뭐가 없기 때문에 x는 당연히 0이 되겠죠. 분모가 0으로 만들어주는 수. 그러면 여기서도 x-a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때 x가 3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x는 3을 대입을 해주면 3을 대입해주면 3 a는 0이 될 테고 당연히 a는 3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요. 제가 선생님 이거 왜 3을 대입해야 되나요? 하시지 마시고 점근선이 주어졌을 때는 그리고 특히나 x 분모에 지금 a 상수 a를 구하셔야 될 때는 여기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x 부분. 아 그래서 x가 3일 때 얘가 0이 되어야 되구나. 분모가 0이 되어야 되구나. 이거 기억해 주시고 문제 푸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또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 주셔도 되세요. 얘가 원래는 아까 이런 식의 그림을 요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했죠. 여기서 이동한 거예요. 3만큼, x는 3만큼, y는 4만큼. 그래서 이렇게 구해 주셔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x는 이제 얘는 3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구해 주셔도 되는데 그냥 유리함수가 나왔다. 그리고 점근선이 주어졌다. 그러면 지금 x 부분은 여기 x 그리고 얘 x의 값을 여기 x의 분모에 대입해서 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가 그 수가 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19번 바로 넘어가 볼 건데요. 경우의 수 이것도 똑같이 19, 20번 경우의 수로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 경우의 수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것도 두 가지. 어떤 걸까요? 순서가 중요한 순열이 있어요. 순열이 있고요. 순서, 이게 지문에 순서 혹은 나열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순열이고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조합이 있습니다. 우선은 19, 20번 같이 볼 건데요. 19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순열인지 조합인지. 자, 그림은 어느 하계올림픽 종목 중 4개의 종목을 나타낸 것이다. 이 4개 종목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종목을 택하여 서로 다른 2개의 종목을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라고 하고 있네요. 나열이라는 단어가 또 정확하게 나왔죠. 아, 그럼 얘는 19번 문제는 순열
수녀를 묻는 문제구나. 수녀를 묻는 문제구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19번, 20번은 다른 걸 물어요. 19번이 만약에 조합이다. 20번은 순열을 물을 거고요. 19번이 순열 관련 문제다. 그럼 20번은 조합을 묻는 문제일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5개의 정다면체가 있습니다. 이 5개의 정다면체에 서로 다른 2개의 정다면체를 선택이라는 단어만 있고요. 어디에도 나열 혹은 순서 이런 문제, 이런 단어가 없죠. 아, 그럼 20번은 조합에 관한 문제구나 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합에 관한 문제고요. 요때 다 식이 다르죠. 자, 순열은 몇 개 중에, 4개 중에 2개를 나열하는 거 순서가 중요하니까 되겠고요. 조합은 5개 중에 2개를 하라고 하고 수 있고요. 요거를 풀어서 5,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느낌표 서로 다른 이제 겹치는 거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A, B와 B, A는 같은 거니까 요걸 다시 한번 나눠주면 값이 나오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식을 알고 있으면 정말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하나요? 4 곱하기 3, 2번, 2개를 뽑아야 되니까 하면은 12가 나오는구나. 바로 알 수 있고요. 얘도요, 5, 2개를 뽑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고요. 똑같이 2 곱하기 1 하면 5가 되는구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이거를 시간은 있는데 시간이 있을 때 가정했을 때 이 도저히 이 P랑 C랑 이거 헷갈려서 너무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아 그냥 포기해야 되나? 그냥 찍어버릴까? 하기 전에 경우의 수, 검정고시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어, 대부분 그냥 이렇게 손으로 노가다 말하죠. 제가 늘 말씀드린 노가다로 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농구, 배구, 그러니까 농구를 먼저 하냐, 배구를 먼저 하냐, 이건 다른 거죠. 자, 첫 번째로 농구를 선택했을 때요. 두 번째가 배구가 될 수가 있고요. 축구가 될 수가 있고요. 탁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첫 번째로 만약에 배구가 왔다. 그러면 농구가 올 수 있고 두 번째 축구가 올 수 있고 탁구가 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 여기 농구가 첫 번째 왔을 때 하나, 둘, 셋이죠. 자 배구가 첫 번째로 왔을 때 하나, 둘, 셋입니다. 또 축구가 첫 번째 왔을 때 하나, 둘, 셋이고요. 나머지 탁구가 왔을 때 하나, 둘, 셋. 첫 번째로 됐을 때 두 번째로 올 수 있는 게 세 개구나. 그러면 얘도 세 개고, 얘도 세 개고, 얘도 세 개고, 얘도 세 개구나. 그래서 4 곱하기 3 할 수 있구나.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거 당연히 농구, 배구, 축구, 탁구고요. 네 개. 두 번째로 올 수 있는 거 그럼 농구가 첫 번째 왔으니까 두 번째는 배구, 축구, 탁구가 될 수 있겠구나. 3. 이거 지금 제가 요 식을 풀어드린 거예요. 그냥 이거 피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을. 순서가 먼저 나오고 그 순서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곱해 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4개 중에 서로 다른 3개의 종목을 고른다고 해서 나열을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나오는 거 4개가 되겠죠. 두 번째 나오는 거 3개가 되겠고요. 세 번째 나오는 거 2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2개를 썼으니까 그 2개 순서가 중요하니까. 그럼 얘를 똑같이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 3, 10이고 2를 곱하면 2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20번 문제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이제 우리가 20번이 조합이구나 선택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조합이라는 거를 어, 알아냈었고요. 조합의 식이 C를 쓰는 건데 조합은 C를 써서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건데 얘 식을 한 번 더 푸니까 5, P, E 되고요. 분모가 2개 뽑는 거니까 이렇게 느낌표를 해서 다 해놓은 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겹치는 건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자, 5 곱하기 4, 2개니까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 해서 얘가 정답이 10이 되는구나 알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 하셨을 때는 다시 또 한번 묶어보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사면체랑
정육면체 맞다. 그러면 정사면체랑 정팔면체도 갈 수 있을 거고요. 요렇게 해서 하나씩 다 세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사면체는 한 번씩 다 했죠. 정육면체로 아는 거 있으니까 여기 가서 또 한번 요렇게 세어주시고 한번 색깔을 바꿔볼까요? 정팔면체 들어가서 요렇게 요렇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렇게 그래서 이 모든 숫자들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세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정답은 2, 10이 되구나. 이렇게까지 풀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뭔가 경우의 수는요. 만약에 내가 P를 모르고 C를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과감하게 식을 사용하시지 마시고 투자하십시오. 시간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노가다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다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정답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당연히 P가 뭔지, C를 이용한 식이 뭔지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P일 때는 순서, 순열이일 때 P를 쓰는구나. 그 다음에 조합일 때 C를 쓰는데 결국 조합을 풀려면 P가 필요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오늘 2021년 2회차 고등학교 수학검정고시 문제를 마무리했는데요. 내일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가지고 오려고 해요. 좀 다시 정리를 해서 기출문제인데 1번에선 어떤 것들이 나오고 2번에선 어떤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공식들 외우셔야 되는 것들 좀 정리해서 올 테니까요. 내일도 저랑 저 만나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이만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이만을 미리 해버렸네요. 여러분들 안녕!